안녕하십니까. 마주 1동, 정발산동, 일산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의 공공이행 합의각서 이행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과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직자 그리고 105만 고양 시민들이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부지는 원래 고양시 유통업무 시절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2006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고양시장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유통업무 시절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주상복합 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토지 면적의 49.2%를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개발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 면적의 32.7%만을 기부채납하고 축소된 토지 면적의 가치에 상당하는 연면적 66,115 평방미터 내의 업무 빌딩을 대신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학교 용지는 고양시로부터 장기 임대 등을 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개교하겠다는 내용의 주민 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요즘개발은 최초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 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받도록 하되 학교 운영 주체는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고양시와 요즘개발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용역 결과와 최초 협약서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당초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학교 용지를 휴경학원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부채납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받을 권리를 포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 의결마저 받지 않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최준명 시경학원 이사장과 최은상 요즘개발 대표는 부자관계입니다. 최초 협약서 취지대로 학교 운영 주체는 지역발전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악용하여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챙기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개발이 실용학원에 학교 부지를 무상 침해한 것도 결국 고양시의 불법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불법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실용학원에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둘째,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 이전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셋째, 불법행위에 의한 무상 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 조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학교 용지는 무상 이전이 아니라 시경학원에 매각하거나 만일 무상 이전하였다면 요즘개발로부터 학교 부지만큼의 대체 부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받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추가 협약서에 의하면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 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경학원은 학교 설립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 경우 요즘개발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사용 승인일이 3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2018년 9월 17일 요진 사태 해결을 위하여 3당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당시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요진개발 주식회사는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소송을 철회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협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 용지와 빌딩, 학교 용지 등 기부 체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장은 105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요진개발 주식회사와 시경학원에 대하여 즉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 세무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신고한 시경학원의 탈세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시경학원 탈세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률반 행위 등 강력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시장님, 의회가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요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영혼을 담고자 하는 뜻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힘을 실어드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와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부 체납 의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2심 각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 존재 확인의 소와 이행 소송 간에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해를 구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며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부저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제2회 추경의 채권자 대의 소송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협약서에는 사용 승인을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시의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과 시경학원이 맺은 협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학교 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시했을 뿐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대의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며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월 초 저는 신임 도시균형개발과장과 요진 학교부지 기부 체납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정 질문하려고 하니 제가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요진에게 시간만 벌어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시경학원 소유의 학교 부지여서 공유재산으로 바로 등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재산임을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가 협약 시 학교 부지를 시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것은 의회의 의지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외의 증여재산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불법증여 고발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이행 합의학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해악들을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학교 부지가 요진 개발에서 시경학원으로 증여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의혹들에 대한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 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 찬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개발은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 19일에 학교 부지를 시경함을에 증여합니다. 고양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사용 승인일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시경하게 넘긴 것으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요진개발이 시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에는 고양시에 맺은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 즉 학교 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만일 학교 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런 횡령 및 사기 정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요진개발은 요진건설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진건설산업의 최대 주주는 휘경학원 이사장인 최진명입니다. 즉 요진개발 명의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빼돌리기 위한 불법 증여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며 이 경우 불법 증여에 의한 탈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국세청과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학교 부지 처리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석영치 않은 의사결정과 미숙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분들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위해 청렴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맡은 바 직분에서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반면 요진 관련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와 대처는 실망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하게 밝혀 그 책임 여부를 묻고 추상 같은 공직기관을 반드시 확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죠. 백석동 YCT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를 보면은 첫째, 공공시설 제공이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지 않은 완화를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진개발과 관련하여 공원, 광장, 학교 및 도로에 대하여 인센티브에 의거 이미 적용을 받았으며 국계법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무상기속 공공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는 요진개발로 무상 이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지 않은 완화에서 학교 부지만큼은 당연히 적용을 축소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학교 부지가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 황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주시죠. 관계부서는 최초 협약전인 2009년 8월 26일 학교 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부 체납이 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백석동 YCT 요진개발 관련 의회 지적 특혜 의혹사항 검토 및 해명서에서 재계 법무법인으로부터 기부 체납은 기부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 부지 기부 체납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죠. 또한 2011년 10월 일산 백석 YCT 공공기여 적정성 및 이행대책 검토 용역 결과 제3조 공공기여 대상 2항에서 갑은 을이 학교 용지상의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 체납한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 운영하겠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 또는 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에서 학교 부지는 요진개발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요진하면 일단 내용이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그 구분도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차츰 그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진이 끊임없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치고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면
결국 요진의 의도대로 될 수 있겠다는 망상과 욕심이 지금의 사태를 더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준 시장님과 집행부의 선한 의지와 정의감을 믿고 싶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고향 시민의 재산을 찾아와야 된다는 대부분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요진 사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시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진 사태 반드시 8대 의회에서 해결합시다. 더 이상 이 시추와 모욕 후대 의회에 넘기지 맙시다. 세 번의 율특위로 시민들로부터 실망과 지탄을 받고 있는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봉사자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다짐의 의미로 요진 사태에 반드시 해결해냅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에 다음과 같은 답변 내용이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해하여 주시면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당시 동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퇴직 또는 배제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고양시 재산의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부지와 관련한 시정지를 지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에서는 업무형 빌딩 관련 소송입니다. 답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기부채납 시한이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만 바라보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과 의회는 서로의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따라서 요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엄중한 시각과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백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밝히신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에게 별도의 답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